오른쪽으로 하나 바꿀게요. 네. 자, 일단 가보고 왼쪽 깜빡이 켜고 옆차랑 속도 똑같이 맞춰주고 자 들어가기 시작. 엑셀 지금 더 네. 자, 내 생각보다 많아요 적었어요? 많았죠. 네. 내 생각은 항상 부족할 거예요. 내 생각보다 많이 해야 돼요. 네. 아, 이렇게. 네. 저 차가 나보다 빠른 속도로 들어왔어요? 아니면 느린 속도로 들어왔어요? 저보단 빨라져. 그쵸, 나보다는 빨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계속 어떻게 해요? 뒷차보다 느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뒷차는 진짜 박으려고 하는 거죠. 저 차보다는 빨라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근데 나는 겨우겨우 끌어올려서 겨우 그 차속도 맞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안 되는 방법으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요건 멈추고. 자, 여기서 앞에서 지금 차선이 3개가 있죠. 네. 자, 1차선, 2차선, 3차선. 어디가 내 차선일까요? 가운데요. 왜 가운데죠? 지금 가는 거에도 이대로 가면은 네. 근데 이 보이지 않는 선이 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요. 그거 같아요. 보이지 않는 선은 없어요. 그냥 가운데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옆에 네. 차들을 보세요. 왼쪽 차 직진이죠. 네. 오른쪽 차 직진이죠. 그럼 가운데네. 아, 그렇게 판단. 네. 여기 차선에 따라서 저기가 달라져요. 아, 그럼 여기가 좌회전하면 저는 1차선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 네. 그렇구나. 거기가 좌회전이고 직진 X 쳐져 있다면 내가 직진의 왼쪽 첫 번째이기 때문에 무조건 첫 번째로 가야 되겠죠. 그렇다면 유도선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요? 유도선이 없죠. 네. 유도선이 없다. 그대로 가란 뜻이에요. 핸들 아. 돌리지 말고. 핸들을 돌려야 되니까 유도선이 있는 거예요. 가만히 앉으세요. 이렇게 돌리지 말려고 하고 보세요. 돌리니까 더 왼쪽으로 네, 치우치죠. 그럼요. 가만히 가는 거예요. 핸들을 안 돌려도 되니까 유도선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핸들을 돌려야 된다. 웬만하면 다 유도선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유도선이 없다. 그대로 가려고 해보세요. 그럼 웬만하면 다 맞을 거예요. 이런 거는 법적으로도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뭐 인터넷에도 안 나와 있고 학원에서도 안 가르쳐주고. 네, 배운 적이 없어요. 네, 저도 그래요.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초보자들이 제일 많이 궁금해 하거든요. 어디가 내 차선이지? 네, 맞아요. 저도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이제 어디가 내 차선인지 힘들어하면 이렇게 말을 해드려요. 이럴 때는 이렇게 가는 거 맞나요, 지금? 그죠? 무조건 선 지키는 거예요. 그 어떤 선도 안 넘으면 돼요. 그게 내 선이죠. 여러 개 차선이 나오면 초보들은 어디가 내 건지 막 찾거든요. 네. 그게 아니라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 눈앞에 있는 게 내 거고 내가 타고 있는 게 내 거고 내가 선만 안 넘으면 그게 내 건데 이미 선을 지키고 있으면서도 어디가 내 건지 막 찾고 있어요. 그리고 찾은 대로 그냥 들어가려고 해버려요. 그러니까 선을 바꿔버리는 거죠. 그게 아니라 그냥 보이는 대로. 자, 우리는 원래 분홍색 선을 이제 따라가야 되거든요. 분홍색 선이요? 직진을 해야 돼요. 자, 여기서 좀 이따가 오른쪽으로 하나 바꿀게요. 네. 들어가기 시작해보세요. 계속 속도를 줄이려고 하면 안 돼요. 누르라면 누를 거예요. 저처럼 그냥 따라갈게요. 계속 앞차를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급하게 브레이크 잡아버리면 안 돼요. 자, 빨리 또 가야 되죠. 여기서 이제 뜸들이면 뒷차들이 이제 짜증내기 시작할 거예요. 앞차 갔잖아, 빨리 따라가야지, 이 말을 할 거예요. 그리고 절대 급브레이크 밟아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빨리빨리 보고 조절해주고 있어야 되는데 뒤늦게 밟으려고 하니까 그럼 뒷차는 어떻게 해요? 따라 들어오겠죠. 내가 급브레이크 밟으면 더 급한 급브레이크가 필요해요. 근데 내가 끼어들면서 급브레이크 밟으면 엄청 위험해지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고 꾸준히 따라가야 되는데 나는 빨랐다 느렸다 이렇게 갔다 섰다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꾸준히 저 차가 40으로 간다, 뭐 30으로 간다, 30으로 간다 그러면 30으로 가는 거지 40, 20, 40, 20 이렇게 가는 게 아니겠죠. 근데 나는 40, 0, 40, 0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멀어졌다 가고 쭉 멀어졌다 가고 이렇게 돼버리죠. 똑같이 따라가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 순발력을 키워야 돼요. 저 차가 움직이는 낌새만 보여도 빨리 따라가려고 해야 되는데 뒤늦게 많이 밟으려고, 그리고 급하게 세워버리죠. 지금 이제 연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 영상을 보는 옆에서 강사가 계속 도와준다. 그 어떤 강사여도 좋은 강사라고 치더라도 교육 방식이 형편없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보세요. 자, 진짜 도와주나요? 아니요, 진짜 거의 안 말씀으로만. 도와주고 네. 있죠. 저희 말로는 옆에서 어떻게든 하게 하잖아요. 이게 바로 스스로 해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실력을 올리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계속 이렇게 하고 계속 브레이크 잡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강사가 운전하는 거지
아. 내가 운전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실력이 내가 늘까요? 아, 개념이 완전 파격적인데요. 네, 안 늘어요. 옆에서 핸들 터치 심하고 브레이크 터치가 심한 강사들은 절대 배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내 실력이 안 느니까 어떻게든 견뎌줘야 돼요. 사고 나기 직전까지 제가 견디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 그래야지 내가 스스로 해결이 될 거니까. 좀 이럴 때 제일 불안해요. 그쵸. 지금 이제 꼬리 물기가 됐잖아요. 네. 절대 양보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양보해버리는 건 진짜 위험하죠. 지금 이미 바뀌었죠. 네네. 최대한 달라붙으려고 해요. 조금만 더 앞으로 갈게요. 지금 저 차들한테 양보해주는 순간 이 한 차라도 우리 뒤에 차들이 다 위험해지거든요. 그것도 진짜 솔직히 판단이 안 섰어요. 이럴 때는 내가 양보를 해줘야 되나? 아니 그냥 양보하려고 하지 마세요. 꼭 초보분들이 보면 내가 양보하려고 내가 배려하려고 내가 피해주려고 해요. 내 실력이 제일 없으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요. 못하니까 잘한 사람부터 먼저 가라. 그거였어요. 아니, 못하는 사람이라. 지금은 내 코바석자다 생각하고 내 거만 하려고 해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해줄 여유가 없어요. 내 거 하기도 벅찬 거예요. 저 사고. 네네. 봤어요. 이럴 때는 얘가 잘못한 건가? 그림자가. 시계인 붙은 것 같은데. 선 지킨 사람이 잘한 거예요. 그러면은 선 안 지킨 사람이 문제죠. 그래서 저 차는 지금 자기 선 온전히 있잖아요. 네, 벤츠가 문제구나. 근데 이렇게 꼬리 물게 하는 차들 때문에 이 교통 흐름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때문에 솔직히 지금 다 깨지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파란불에 안 가는 게 맞긴 한데 또 안 가면 또 이게 답이 안 나와요. 네, 뒤에서도 문제가 생기니까. 박았네. 자, 앞으로 갈게요. 자, 내 거 잘 가고. 자, 이미 들어왔으면 양보해주고 다시 가고. 하나만 더 양보해주고 바로 가려고 하면 돼요. 그래서 직진. 자, 그리고 지금은 승차감을 위할 때가 아니에요. 잘 서고 그냥 잘 가면 돼요. 네. 팍팍 서더라도 네. 그냥 안 받고 그냥 서면 된다 생각하고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 그냥 잘 서고 잘 가는 거예요. 내가 왜 계속 브레이크를 팍팍 밟지, 엑셀 팍팍 밟아서 승차감이 안 좋다 이런 거는 지금 안 생각해도 돼요. 아, 진짜요? 네, 그냥 초보는 그냥 원래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고 안 나는 게 중요한 저 거죠. 그걸로도 많이 지적을 받아서. 사고 안 나는 게 중요해요. 이게 제가 진짜 학원이 제일 답답한 이유가 초보 운전이니까 사고 안 나려고 배우는 거지 지금 뭐 누구 뭐 모시러 뭐 달리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럴 단계가 아니죠. 순서대로 스텝을 밟아야 되지. 불필요한 때 계속 이제 힘을 빼려고 하는 지하차도로 진입하세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공통적으로 이제 혼나고 오시는 분들이 양쪽 사이드 안 봤다고 혼나고 네, 그 숄더 체크 안 했다고 네. 그리고 팍팍 선다고 혼나고 요 두 가지가 제일 많거든요. 네, 제일 많이 혼났어요. 이 두 가지는 진짜 아무 필요 없어요. 그냥 무조건 제 생각은 100% 학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보자들은 앞보기도 바빠요. 근데 숄더 체크를 할 여유가 있어요? 그럴 여유가 없죠. 없어요. 너무 당연히 진짜 저는 없어요. 엄청 많이 봐요. 저는 뒤에도 봐요. 운전 잘하니까 이렇게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초보자들은 자 표현하면 이거예요. 앞도 제대로 못 보는데 무슨 옆을 보려고 하냐고. 나는 지금 직진할 건데 이 숄더 체크를 자주 하는 건 좋은 건데 그거는 여유가 있어야 돼요. 앞이 제대로 여유가 있게 봐야지 이제 옆을 보는 거지. 앞도 제대로 못 보고 있는데 무슨 옆을 계속 보라고 하고 혼내고 뭐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하거든요. 이거 저거 다 봐야 된다고. 이거 안 봤지? 저거 안 봤죠? 저거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서 오히려 더 하기가 힘들었어요, 저는. 그렇죠. 운전 잘하면 잘할수록 제 얘기 눈이 바쁘긴 해요. 저는 진짜 다 봐요. 모든 상황을.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초보인 거고 그리고 그게 안 되니까 우선순위를 따져야 되는 거예요. 앞이라도 잘 보자. 그래서 제가 끼어들기 하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우회전, 특히 좌회전보다는 우회전. 차선 변경할 때 네. 오른쪽 왼쪽으로 차선 변경할 때 언제 들어가고 언제 들어가면 안 된다고 배웠죠?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안 하고요. 네. 이렇게 가다가 뒤에서 차가 양보해주는 타임이 있다 분명히 초보라고 타고 다니면은 네. 그럼 그때는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지만 네. 그 전에 차간 거리가 떨어졌을 때 그 차가 오는 속도가 일정하게 옳다라고 판단했을 때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배웠어요. 자, 다른 사람이 양보해 줄까요? 저는 거의 안 해주는 것 같아요. 거의 아니죠. 특히 서울은 더 그래요. 양보하는 꼴을 내가 못 봤어요. 자, 서울은 엄청 야박해요. 경기도랑 다르게. 그래서 양보 같은 걸 안 할 거예요. 오히려 잘하는 사람이 안 끼워주려고 노력까지 할 거예요. 아까 보셨죠? 네. 막 들어오려고 하고 안 끼워주려고 노력까지 하고
근데 초보자들이 그러면 답이 없어지겠죠. 그럼 학원에서 말하는 거는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죠. 무슨 양보를 해주려고 하기는 애초에 안 해주려고 노력까지 하고 있는데 애초에 되지 않는 상황이죠. 그러면 거리를 보라고 해버려요. 네, 거리. 맞죠. 아무리 멀리 있어도 나보다 빠르면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나보다 느리면 언제든지 들어가도 돼요. 그러면 거리인가요? 기준이 속도인가요? 속도죠. 속도죠. 무조건 답은 속도예요. 이 속도를 보려고 해야 되는데 계속 거리를 보려고 하니까 초보자들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멀면 달려오는데 들어가 버리고 네. 가까우면 아무리 나보다 느려도 들어갈 수 있는데 안 들어가고 그래서 계속 막혀있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나보다 느리면 돼요. 그러면 내가 엑셀 밟으면 되는 거죠. 근데 계속 기준이 속도가 돼야 되는데 계속 거리로 돼 있으니까 계속 초보자들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학원에서 가르쳐 주니까 당연히 초보자들이 차선 변경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제 쇼츠 유튜브를 많이 보면은 이 백밀러 기준으로 절반 나눴을 때 맞아요. 네. 거기 기준에서 넘어오면은 들어가면 안 돼. 이럴 자. 때는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저게 그것도 맞나? 거리죠. 그게 진짜 잘못된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여기 초록색 스티커 왜 붙어 있냐고 네네네. 그 여쭤봤던 이유가 그거였어요. 혹시 그것 때문에 지금 붙였나 싶어가지고. 아니요. 네. 절대 아니에요. 혹시 그것 때문에 그렇게 유튜버들이 가르쳐 줘요. 근데 그렇게 해버린 순간 진짜 달려오는데 들어가 버리는 거고 가까이 있어도 나보다 느려서 언제든 들어가도 되는데 안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바뀌어버리겠죠. 기준이 절대 거리가 약 되는 거 300m 같아요. 앞 무조건 속도예요. 성산대교 근데 세요. 그렇게 유튜버들이 이렇게 알려주니까 잘못된 정보가 있으니까 유튜브를 볼 때 잘 걸러서 봐야 되거든요. 근데 초보자들이 이거 걸을 능력이 있나요? 아니죠. 그냥 없죠. 무조건 다 보는 거예요.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잘못된 정보도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혼란이 오고. 제가 그래서 아 그런 거 좀 그만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기준에 맞춰서 내가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응용하려고 해도 무서워서 못 하겠고 일단 저는 이제 좀 기준을 좀 많이 잡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 기준이 없다 보니까 함부로 따라하기는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잘하는 사람한테 보여주세요. 이게 맞냐고. 그러면 이제 답이 나올 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러면 차라리 제 것만이라도 보세요. 네. 제게 잘한다고 못한다가 아니라 저는 좀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가르쳐 줘요. 아니다고 싶으면 진짜 다른 유튜브로 막 까면서도 진짜 이거 아니다고 얘기해요. 법을 지키는 게 낫는지 안전한 걸 지키는 게 나은지 이 판단이 기로에 설 때는 제가 법을 어겨서라도 안전하게 만들으라고 하잖아요. 아, 네. 이게 말이 안 되죠. 유튜브가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이상하게 됐어요. 네. 근데 잘하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내가 위험할 뻔하면서 사고 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법을 어기는 거여도 사고 안 나는 게 좋은지. 그러니까 그 제가 지인한테 8시간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하고 많이 비슷해요. 제가요? 네. 그죠. 많이 친한 지인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냐고 해서 제가 막 덤볐었는데 속된 말로 야 하다 보면 알아. 딱 그렇게 끝내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똑같이 말씀을 하시니까 좀 당황스럽긴 해요. 현실적으로 해야 돼요. 내가 모든 뭐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럼 확률적으로 안전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운전의 그 판단의 기준을 좀 바꿔줘야 돼요. 안전한 거지 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자, 예를 들어서 또 이럴 거예요. 누군가 갑자기 내 앞을 뛰어들었어요. 네. 근데 핸들을 왼쪽으로 틀어버리면 피하려고 그럼 차 박죠. 정말 내가 가해자죠. 네네. 근데 그 차 앞을 박았어요. 누가 피해자죠? 내가 피해자. 내가 피해자죠. 그러면 이제 친구나 지인이나 저는 그럴 거예요. 누가 앞차 박았어야죠. 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맞죠. 근데 이거는 또 내 생각은 완전 다를 거예요. 이렇게 생각 들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어떡하냐고. 앞차를 박으라고. 네, 얘기하면 맞아요. 어떡하냐. 근데 잘 따져보세요. 옆차는 게 나아요? 앞차는 게 나아요? 근데 자기 방어 때문에 그런 거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브레이크를 밟 때 안 될 것 같으면 무조건 차라리 박는 게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틀지 말라는 틀지 말씀이시죠. 말라는 거죠. 근데 초보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안 될 것 같아요. 틀어버려요. 네, 저도 못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심리적으로 틀어버려요. 네, 그러다가 진짜 대형사가 나요. 저는 그렇게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고는 눈에 보이는 대로 날려고 노력해요. 사고가 안 날려고 배워야 되잖아요. 네. 근데 아니라 사고는 눈에 보이는 대로 날려고 노력해야 되는 게 앞차 박으면 잘 안 다쳐요. 차가 그렇게 허술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말도 안 되게 틀다가 옆을 직선을 박았다. 진짜 그게 다쳐요. 사람은 몸이 되게 신기한 게 내가 배에 힘줄 테니까 내 배 주먹으로 때려봐 그러면 힘주고 있으면 아프긴 한데 다치잖아. 근데 내가 뒤돌아볼 때 맞아보면 사람이 참 파열되죠. 충격은 눈에 보이는 대로 가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진짜 방어가 돼요. 그래서 500m
해서 오른쪽으로 빠져나갈 거거든요. 그럼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저기 타야 되는 거잖아요. 일단 더 가요? 저는 한참 남았어요. 이제 오른쪽 깜빡이 켜고 오고 이쪽 살짝 줄여주세요. 지금 다시 달리기 시작. 달리기 시작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늦으면 안 돼요. 자, 이만큼 뒤늦게 시작. 네네네네. 이게 뒤늦었단 거예요. 이제 이해했어요. 저 차 지나가자마자 당장 뛰는 거예요. 제가 그럼 바로 그렇게 돌아오네요. 저 차가 앞차에 붙어서 들어오면 뒤차에 붙어서 들어오면 앞차에 네, 앞차에 붙어서 거의 추격해서 처박을 듯이 이렇게 앞차에 붙잖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뒤차에 붙으면 내가 엄청 깜짝 놀랐겠죠. 근데 그 감을 익히려면 좀 시간이 필요할 것 바로 같아요. 걸어보세요. 그럼 될 거예요. 어차피 초보자들은 브레이크는 잘 잡아요. 엑셀을 못 밟아서 그렇지. 조금만 뭐 위험하거나 브레이크 잘 잡아요. 저 걱정하지 마세요. 무서워요. 대구치처럼 막 잘 잡아요. 그래서 바를 듯이 들어가도 금방 잘 잡을 거예요. 차가 안 올 때 신속히 진입. 약 300m 앞 광명 디지털 3단지 당면 좌회전하세요. 이제 엑셀 조금씩 누르면서 계속 가고 왼쪽 잠시 후 왼쪽 방향입니다. 이어서 시속 50km 단속 구간입니다. 약 200m 앞 시속 50km 단속 구간입니다. 이렇게 밟아야 돼요. 약 1km 앞 이제 지하차도 속도 오른쪽 줄이고. 도로로 자, 지금 이용하세요. 차에서 소리 들렸죠? 네. 그 소리가 나야만 해요. 이제야 오늘 하루 중에 3시간 동안 네. 처음으로 제대로 밟았어요. 아. 이 소리가 나야만 되고 이 느낌이 나야만 해요. 아. 한 번도 제대로 밟은 적은 없었어요. 네네네. 여기 처음이었어요. 느낌이 딱 나죠? 네네. 이때까지랑 다를 거예요. 완전 달라요. 네, 요 느낌 나야만 해요. 근데 자, 이걸 왜 못 밟냐? 확증까지 저 앞차 박을까 봐. 네. 그거 무서워서 하잖아요. 부천, 그거는 내 상상에 광명, 근거한 거예요. 당면 지하차도 그 상상했던 오른쪽 일이 도로로 일어나려면 주행하세요. 제가 두 가지 중 하나야 돼요. 첫 번째, 내 차 가격이 1억 8천 이상, 최소 포르쉐는 돼야 돼요. 람보르기니, 페라리 뭐 이 정도는 돼야 돼요. 두 번째, 전기차는 가능해요. 전기차는 순간적인 가속력들이 좋거든요. 그럼 내 차가 전기차도 아니고 1억 8천 이상도 아니다. 어차피 안 돼요. 걱정하지 말고 그냥 밟아보세요. 약 왜 그러냐? 저 차는 이미 밟았고 당면 나는 지하차도 뒤늦게 밟고 오른쪽 도로로 안 주행하세요. 돼요. 근데 포르쉐 편이 있죠. 네. 그 차는 돼요. 1억 8천 이상 전기차죠. 잠시 후 오른쪽으로 지하차도 슬쩍. 오른쪽 아니 도로로 각도를 틀고 주행하세요. 있으면 안 돼요. 아. 가만히 놔둬야 돼요. 그래서 속도는 줄이고 있고 지금 또 제가 핸들을 아무것도 못하게 막고만 있어요. 네네. 그렇게 해결되죠.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 차는 진짜로 올라가요. 영상에서 안 나왔지만 제로백 테스트를 한번 해본다고 제로에서 100을 테스트해야 되는데 그냥 80으로 달리고 있다가 한 3초 정도 풀악셀 한번 밟아본 적이 있거든요. 네. 3초 만에 몇 가지 올라갔을까요? 모르겠어요. 200까지 올라갔어요. 진짜요? 그런 차예요. 그 차는. 어. 초보자들은 절대 못하겠죠. 어우, 못하죠. 지금 이거 밟는 것도 식은땀 나는데요. 그리고 초보분들이 이제 전기차를 사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아. 아니면 가족차로. 아. 전기차들은 초보자가 익히기에는 조금 더 까다로워요. 이제 원페달 방식으로 해서 거의 엑셀 위주로만 하거든요. 네, 그냥 가는 거래요. 네, 엑셀을 떼면 일반 내연기관차가 브레이크를 잡은 것처럼 이런 느낌 나요. 그냥 엑셀 떼면. 진짜요? 네, 그냥 이렇게 나요. 완전 다르네. 이게 바로 약 회생제동이라는 300m 거예요. 앞 근데 당면 왼쪽 이것 때문에 방향입니다. 승차감이 되게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계속 뭔가 뿡뿡 그냥 발만 뗐을 뿐인데 부드럽게 가야 되는데 계속 서는 느낌이 나버리니까 저 전기차 운전하시는 분 차를 타는데 그런 느낌이 전혀 없었거든요. 운전을 잘하면 괜찮은데 아. 이 회생제동도 이제 그 압력의 차이를 조금 다르게 할 수 있거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네, 테슬라였어요. 그걸 최소한으로 해도 운전을 진짜 잘하는 게 아니면 이게 되게 크게 느껴져요. 아. 초보자들한테는 전기차는 추천 안 하고 오히려 선택해야 된다면 내연기관차 그리고 소형 SUV가 좀 더 낫고 그리고 원래 차는 내 분수에 맞는 차를 사는 게 맞죠. 네. 원래는 이게 맞아요. 근데 제 가치관은 조금 달라요. 원래 내 분수에 맞는 차인데 여기서 조금만 너무 큰 무리 말고 조금만 더 무리해서 조금만 더 안전한 차 타자. 이게 제 가치관이에요. 예산이 그 조금 더 무리한 금액 이게 일반 중산층으로 기준했을 때 1,500만 원 플러스. 자, 그래요? 되게 크게 올라가죠. 네. 왜 근데 1,500만 원이냐면 요즘 차들은 15년 거뜬해요. 아, 진짜요? 20년도 타죠. 15년 돼도 안 굴러갈 정도가 아니에요. 잘만 굴러가요. 음.
그래서 15년에 1,500만 원 비싼 거면 1년에 100만 원 더 쓴 거죠. 한 달에 8만 원 무리한 금액인가요? 그 정도면 아니죠. 할만한데. 그 정도는 할만하죠. 요만큼만 추가를 하면 1,500만 원 비싼 걸 살 수 있어요. 자, 이 차 얼마 주고 샀죠? 저희 거의 3천만 원이요. 거의 3천 조금 넘었죠. 안 넘었어요. 3천원 안 넘었어요. 시등록까지 하면 어, 넘을 거예요. 아니 조금- 옵션을 많이 빼셨거나 아니요, 이거 차체가 그 옵션이 다 있는 걸로 해가지고 이걸로 하는 게 등급이 낫다고. 낮는 거로 했어요. 아니 이게 위에 등급, 밑에 등급. 아니요, 저 인스퍼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웬만한 옵션 다 있는 거 다른 거 그럼 옵션 3천 넘을 텐데. 솔직히 기억이 안 나. 이 네. 차값은 정확히 기억이 나는데 3천 넘을 거예요. 자, 3천이라고 50km 치고 과속 신호 위반 단속 상관없어요. 구간입니다. 1,500만 원 플러스하면 4,500이죠. 네. 그랜저 살 수 있어요. 자, 그랜저. 갑자기 1,500원을 추가하니까 극과 극으로 바뀌어버리죠. 네, 근데 1,500만 원 플러스 하라는 뜻이 아니라 네, 네. 1,500만 원만 플러스 시켜도 급이 아예 달라져요. 그러면 되게 안전한 차죠. 오히려. 그러면은 SUV가 이게 더 그게 정답이었던 그쵸. 거네요. 뭐 5천이 예산이다. 5천 가격의 SUV 기아차로는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있어요. 네네. 풀옵션 넣었을 때 5천이나 해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 1,500만 원 하는 순간 벤츠, BMW, 아우디 다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조금만 더 무리하면 되게 안전한 차로 위로 많이 과속 올라가요.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옵션 많은 거로 중고차를 산다. 조금 더 최신 거로 옵션 더 많은 거로 최신의 안전 기술과 안전 장치가 들어간 거. 이게 진짜 초보자들 좋은 차겠죠. 자, 여기는 계속 버스가 설 수 있겠죠. 네, 일단 출발하면 바꾸기 시작을 해볼게요. 네, 저도 왼쪽 그렇게 될 것 깜빡이는 같아요. 켜놓고 일단 가는 거예요. 일단 가야 돼요. 약 왼쪽 400m 살짝만 앞 돌려보세요. 시속 50km 됐죠? 과속 거기서 신호 위반 고정해 단속 버리세요. 구간입니다. 거기서 이제는 절대 움직이지 말고 그냥 섰다 갔다 요거 두 개만 할 거예요. 아, 핸들 이제 일자로 푸세요. 네, 됐어요. 딱 가만히 놔두세요. 앞으로 공간 있죠? 이 공간을 무조건 없애려고 해보세요. 이 공간을. 지금 앞에 공간 있죠? 무조건 없애려고. 됐어요. 자, 들어가졌죠? 이렇게. 자, 저 옆차가 양보해 주려고 했어요? 아니요. 아니죠. 막 밟으려고 했죠. 네. 막 못 뛰어들게 막 막으려고 네네. 했죠. 근데 이겼죠. 이거구나. 네, 요거예요. 가만히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근데 이거구나. 안 따라가 붙으니까 확 와버리는 순간에는 이제 못 들어가는 거죠. 가보세요. 못 들어오죠. 솔직히 방어가 더 쉽긴 해요. 여기서 내가 방어한 것과 내가 공격한 게 있었죠. 네. 이 공격과 방어 모든 곳에서 핸들이 들어갔었나요? 아니요. 핸들은 안 들어갔어요. 뭐만 있었죠? 아, 엑셀이요. 엑셀하고 브레이크밖에 없었죠. 근데 계속 핸들로 이거를 차선 변경을 하려고 하니까 아. 초보자 위험한 거예요. 진짜 들어가 보려고. 네네, 너무 무서워요. 네. 근데 지금 그 방법을 알게 되니까 다음에는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한 번만 딱 이게 느낌이 오면 이제 바로 터득이 될 거예요. 뭐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변에서 운전하는 분이 잘하는 분이 운전하고 가다가 초보가 못 들어오고 막 들어올까 말까 막 하고 네네네. 있으면 뭐라고 하죠? 딱 이렇게 말해요. 아, 들어오면 들어오고 말면 말지 뭐 하냐고. 네. 자, 이 말 들어보셨죠? 네, 맞아요. 자, 들어오면 들어오고 말면 둘 다 된다는 뜻이죠. 둘 다 된다는 뜻이에요. 지금 근데 뭐가 문제인 거죠? 선택을 안 한 게 문제인 거죠. 네네, 발팡들팡 안 네. 하고. 그냥 들어오면 들어오고 말면 말고 다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나는 거기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지금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악플도 이렇게 악플을 다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저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공감을 좀 하는 편이에요. 어떤 분이 그렇게 댓글을 다시는 분도 있어요. 아니, 네가 초보여서 판단 미스하고 들어오는 것까지는 내가 용서해준다. 근데 좀 들어왔으면 엑셀 좀 쳐밟으라고 왜 자꾸 브레이크 밟냐. 요 말은 제가 급격하게 공감해요. 아. 자, 이 사람 말이 잘 보세요. 잘못 판단해서 들어온 거 괜찮다고 하잖아요. 네네네네.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언제 진짜 열받죠? 브레이크 브레이크 밟을 때 진짜 밟을 때. 열받는 거죠. 왜? 자기가 진짜 위험해지니까. 네가 잘못해서 판단 미스해서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이거는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내가 배려해 줄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너가 그렇게 잘못 판단하는 건 괜찮은데 들어와 놓고 브레이크 잡아버리면 나는 진짜 답이 없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들어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아무 상관없다는 뜻이죠. 뭐만 하라고요? 결정하면 엑셀만 밟으라고요. 엑셀 밟으라는 거예요. 브레이크 거기서 밟아버리면 큰일 납니까? 제가 뭐 한 번씩 욕이 심하다 그러면 지우기도 하지만 그 욕은 절대 안 지워요. 왜냐면 초보자들도 그거에 대해서는 좀 공감을 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제가 해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될 것 같아요. 그렇죠. 서로 다 위험해지는 상황을 만들 것 같아요. 그냥 오히려 엑셀 밟을수록 오히려 더 안전해지는 경우가 더 확률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 주변에서 그거 뭐 그런 차 본 적 있을 거예요. 왕초보 붙여놓고 엄청 천천히 가는 차 본 적 있죠? 괜히 반성하게 되는데 그 차 안전해 보였어요? 혼자 안전하고 싶어 하는 걸로 그쵸, 보는 것 혼자 같아요. 안전해 싶어 하는 것처럼 보이지 네. 안전해 보이지 않잖아요. 네네. 근데 그 차가 어떻게 할 때 안전해 보일까요? 남들처럼 움직일 똑같이. 때 그 속도 낼 때 그때 안전해 보여요. 그래서 내 속도는 내가 추구해야 되는 속도는 무조건 남들 평균 속도. 네, 아무리 그 지정 속도가 돼 있다 하더라도 그 도로 흐름에 맞게 같이 똑같이 가야 된다.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 평균 속도를 계속 따라하려고 해야 되는데 이거를 즉시 따라해야 되지 뒤늦게 따라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요거를 즉시 따라하면 카메라도 해결이 돼요. 남들이 다 카메라 앞에서 줄이잖아요. 근데 카메라 다 찍히고 나서 줄이는 게 의미가 있나요? 아니죠. 그래서 줄일 때도 올릴 때도 즉시 따라서. 잠시 후 목적지 주변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방지턱은 빠르니까 줄이는 거지 느리면 더 이상 줄일 필요 있나요? 아니요. 없죠. 줄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빨랐으니까 줄인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믿으면 안 돼요. 네네네. 네, 믿으면 안 돼요. 무조건 사야 돼요. 네. 컴퓨터는 항상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 저 바의 금액만 50만 원이에요. 근데 저걸 좀 세게 박았다? 그럼 본체가 날아가겠죠? 그럼 430만 원 추가. 총 나오는 돈은 480짜리예요. 평균.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당연히 그냥 멈추면 돼요. 바가 안 올라갔는데 올라갈 거라고 착각하고 예상해버리면 안 돼요. 자, 주차 한번 해보세요. 보통 이렇게 해서 네. 앞에 많이 남아있어요. 맞죠? 더 네. 갔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른쪽 끝까지 돌리고 더 쭉 가야 돼요. 항상 초보자들이 여기서 덜 가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더 가세요. 그냥 계속 가세요. 더. 자, 이제 소리가 나기 시작했죠? 네. 후진 기어. 자, 잠시만요. 사람만 보내고. 자, 다시 풀지 말고 제가 시키는 대로 해보세요. 네. 오른쪽 끝까지 돌려보세요. 오른쪽 끝까지. 이렇게요? 네. 자, 이렇게 최대한 갔죠? 네. 최대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후진. 여기서 후진이요? 네, 그대로 후진. 좀만 더 가보세요. 여기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기 테이프 붙여주시면 저 네. 이거 아무리 봐도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요거를 제가 붙여드릴 테니까 나중에 한번 연습해보세요. 일단 여기 붙여드릴게요. 자, 됐죠? 왼쪽 끝까지 돌리세요. 끝까지. 오? 자, 이제부터는 맞아주네. 네, 화면을 보면 안 돼요. 뒤보고 네. 그대로 후진. 계속 하세요. 자, 이제부터는 화면 보면 안 되고 양쪽 사이드 미러만 보는 거예요. 근데 네네. 오른쪽 볼 필요 없죠. 네. 왼쪽만 보고 그대로 후진해 보세요. 계속. 평이 되면 딱 멈추고. 그걸 왼쪽 보고 맞춰야 돼요. 여기 보고 평이 맞추는 게 아니라. 네네. 그리고 핸들 바로 풀고 그대로 후진. 자, 양쪽 먼저 보고 이제는 뒤 보고 더 끝까지. 그러면 주차 끝.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그럼 도대체? 이건 뭘 보는 거예요? 이 선은 뭐냐면 지금 왼쪽 끝까지 돌려서 들어갔잖아요. 네. 마지노선이에요. 이거보다 앞으로 좀 가주란 뜻이에요. 이거보다 뒤로 가면 그 어떤 각도를 써도 저기에 걸려서 나는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 선이 자꾸 기억이 안 나네. 이게 어깨 맞춘 선. 왼쪽 흰색 선에. 자, 여기 주차를 한다. 이렇게 왔죠. 네. 어깨 맞췄죠. 네. 원래 여기까지예요. 네. 여기가 어디냐면 요 선을 이었을 때 차 중간. 근데 이걸 못 맞추니까 쭉 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돌아서 멈추는 요 지점. 요 지점을 꼭 찍어 놓은 거죠. 그리고 그대로 들어오면 돼요. 그래서 그냥 여기 맞추시면 될 거예요. 요거는 영상 계속 보면서 이제 이해하려고 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일단 도착했고 오늘 갔다 온 소감 한 번만
간단하게 말해주세요. 일단 서울 시내에 대한 두려움이 100이었다면 절반 이상은 감소한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약했던 끼어들기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좀 제대로 배운 것 같아서 다음에 제가 혼자 나갔을 때 그거를 한번 도전해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전에는 그 속도 제가 다니는 도로는 대부분 차가 없는 도로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는 제가 끼어들기 할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수월했었거든요. 근데 대신에 속도 오는 거의 기준으로 맞춰서 나가긴 했는데 서울이 두려웠던 이유가 차가 많은데 그걸 할 수 있을까였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많이 해소가 된 것 같아요. 일단 연습 많이 해보면 그래도 영상 그래도 더 꾸준히 많이 네네네. 보셔야 돼요. 그러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거고 그냥 어차피 자신감 있게 그냥 해야 되는 건데 계속 갈팡질팡해버리면 안 되고 괜히 머뭇머뭇 해버리면 안 돼요. 그게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고생하셨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